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에 갇히게 된 자매들을 구하러 한국에 오게 된 프랑스 여성의 한국 탐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로디라고 해요. 저는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프랑스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파리의 낭만적인 거리, 아름다운 예술 작품, 그리고 오랜 가족 전통 속에서 자랐어요. 우리 가족은 항상 엄격한 관습을 따르며 살아왔고,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프랑스식 삶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제게는 3명의 언니 마리, 클레어, 그리고 소피가 있는데요. 언니들 모두 각기 다른 길을 걸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언니들 모두 제가 상상도 못한 이유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왜 언니들이 프랑스를 떠났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파리의 매력이 너무 좋고 우리 문화가 최고야라고 생각하며 한국은 단지 짧은 휴가를 보내기 위한 먼 나라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마리 언니께서는 서울 여행 중 따뜻하고 정직한 한 한국 남성과 사랑에 빠지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클레어 언니는 마리 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지역 주민이 따뜻하게 맞아주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소피 언니는 분주한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성과의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해주셨어요. 언니들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약간 무시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직접 한국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저는 제 작은 여행 가방에 가장 좋아하는 노트, 색연필, 그리고 믿음직한 프랑스어와 영어 사전을 챙겼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를 타면서 어쩌면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닐지도 몰라요라고 저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넓고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환영 인사에 놀랐어요. 공항 안에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들이 있어 길 찾기가 쉬웠어요. 프랑스의 공항도 좋지만 여기 정말 놀라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공항 버스를 타고 서울 중심부로 향했어요. 버스는 매우 편안했고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 포트, 그리고 넓은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옆에 전통 한옥이 함께 서 있고 바쁜 거리에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간판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혹시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딛자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언니들이 말한 것처럼 한국이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곳일까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저는 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모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지 무척 기대되었어요. 저는 서울, 한국의 활기찬 수도에서 여행을 시작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거리는 분주했고 제가 보는 곳마다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하고 계셨어요. 높은 현대식 빌딩들이 오래된 궁궐과 전통 한옥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옛것과 새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살아있는 박물관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서 저는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은 아주 깨끗하고 밝았으며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판들이 있어서 길을 찾기 쉬웠어요. 기차가 도착하자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 속에 탔어요. 창가에 앉아 도시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푸른 공원에서는 나무들이 산들바람에 흔들리고 분주한 교차로에는 자동차와 버스들이 가득했고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작은 강도 보았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마치 서울의 일상 속 한 부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하철을 타는 동안 저는 옆에 앉은 친절한 중학생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해 주셨어요. 제 한국어가 그리 유창하지 않았지만 저는 간단하게 답해 보았고 그 친구의 따뜻한 미소 덕분에 금세 마음이 놓였어요. 그 친구께서 몇 가지 한국어 구절을 천천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짧은 대화는 한국 사람들이 낯선 사람에게도 얼마나 친절하게 다가오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린 후 저는 근처의 분주한 시장으로 걸어갔어요. 시장은 색깔이 다채롭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길가에는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을 파는 노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떡볶이의 매콤한 향과 김치의 새콤한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한 것을 느꼈어요. 시장은 마치 축제처럼 생생했어요. 상인분들께서 상품을 외치며 손님을 부르고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 노점에 들러 상인분께서 인기 있는 요리의 재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었고 작은 표본도 맛보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더 큰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시장을 걸으며 그 생생한 분위기를 만끽했어요.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소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고 어르신들이 이웃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펼쳐지는 진짜 한국의 모습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도시 깊숙이 들어갈수록 서울은 놀라움으로 가득 찬 곳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도시의 구석구석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 도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동감이 넘칠까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매일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게 되었어요. 관찰할수록 저는 이곳에 점점 더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천천히 바뀌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단순히 먼 휴가지로만 생각하지 않았고 서울이 주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더 알고 싶다는 설렘이 커져만 갔어요. 저는 한국의 풍부한 전통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작은 카페에서 만난 한 친절한 가족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 가족께서 조용한 동네에 있는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절과 밝은 미소로 맞아주셨고 집 앞에는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의 달콤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오게된 향과 꽃이 놓인 작은 제단이 있었어요. 가족분들께서는 이 물건들이 조상님을 공경하고 중요한 전통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각각의 사진과 물건이 특별한 추억과 과거에 대한 존경심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과 역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녁 식사 때는 모두 부드러운 방석에 앉아 낮은 탁자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이것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모두가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음식을 집어 중앙에 놓인 여러 가지 요리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탁자 위에는 매콤한 김치, 고소한 불고기, 따뜻한 찌개 등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접시들이 부드럽게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이 일상에 대해 나누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비록 이 식사 방식이 제가 프랑스에서 익숙한 것과는 많이 달랐지만 오히려 매우 흥미롭고 위로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인분께서 각 요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가 특별한 양념과 정성으로 만들어져 한 입 먹을 때마다 전통과 맛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사랑과 역사,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각 요리를 조금씩 맛보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거실로 옮겨 전통차를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분들께서는 제게 프랑스에서의 삶에 대해 물어보셨고, 저는 파리의 아름다움과 선생님으로서의 제 일을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관심 덕분에 저는 정말 존중받고 포함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화는 아주 편안하고 친근하게 흘러갔고, 마치 제가 처음부터 그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이 지켜온 전통들이 집안의 모든 사람을 서로 이어주는 다리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곱씹어 보았어요. 제가 목격한 전통은 단순한 오래된 관습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살아있는 실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따뜻함과 역사를 깊이 감사하게 되었어요. 조상님을 공경하는 모습,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차, 한 잔을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이 모두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문화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설렘이 생겼어요. 여기에서 모든 경험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친절한 가족과의 멋진 경험 이후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맑은 날 한강 근처의 평화로운 공원을 걷다가 민준 씨라는 다정한 남자분을 만났어요. 민준 씨는 따뜻한 미소로 저에게 안녕하세요, 엘로디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그분의 친절한 말씀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민준 씨는 IT 회사에서 일하시며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민준 씨께서는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서울의 여러 곳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분주한 재래시장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곳에는 많은 상인분들께서 맛있는 길거리 음식과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계셨어요. 시장은 정말 활기차서 사람들이 웃고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매콤한 떡볶이, 신선한 과일, 그리고 전에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여러 간식을 맛보았어요. 지나가는 모든 노점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는 듯 했어요. 민준 씨께서는 음식의 이름과 그 음식에 담긴 전통에 대해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명확한 설명과 친근한 태도 덕분에 저는 주변 문화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또 다른 날 민준 씨께서 예쁜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로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는 따뜻한 음료와 함께 자리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준 씨께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가족이 한국에서 중요한 명절을 어떻게 기념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매년 특별한 날에 가족이 모여 전통 음식을 준비하며 서로의 사랑과 정성을 나누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그리며 귀 기울여 들었어요. 마치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한국의 한 부분을 새롭게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준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예전에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의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저는 한국을 단지 먼 휴가지라고만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여기 사람들의 진솔한 감정 표현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프랑스에서는 많은 분들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따뜻한 미소나 친절한 인사 한마디로도 집에 있는 듯한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한강을 따라 걸으며 민준 씨께서 엘로디 씨, 지금 한국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드렸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곳이 조금 낯설었지만
이제는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시고 모든 곳에 아름다움이 넘쳐요. 그러자 민준 씨께서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저와 민준 씨는 매일 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꿈, 가족, 심지어 좋아하는 책과 영화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의 제 삶에 대해, 민준 씨는 한국의 예술과 기술에 대한 사랑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고, 저는 점점 이곳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민준 씨의 다정함과 배려 덕분에 저는 한국이 단지 전통과 역사의 땅이 아니라 희망과 우정이 넘치는 곳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함께 웃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이곳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기대감이 커져만 갔어요. 이 점점 깊어지는 애정은 제 인생이 한국에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어요. 서울 곳곳을 탐험하고 많은 친절한 분들을 만나며 보낸 여러 날 후, 저는 한국이 단순히 새로운 방문지가 아니라 제 두 번째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궁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긴 돌길을 걸으며 눈부시게 핀 꽃들과 오래된 나무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을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궁궐의 전체 부지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작은 고요한 연못 옆에 앉아 천천히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평온함과 함께 제 주변의 역사를 강하게 느꼈어요. 그날 오후 민준 씨께서 한강 근처에서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하시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엔 약간 긴장했지만 민준 씨의 가족께서 따뜻한 미소와 열린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우리는 부드러운 담요를 초록빛 잔디 위에 깔고 큰 가족처럼 함께 앉아 식사를 즐겼어요. 신선한 과일, 맛있는 떡, 그리고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러 가지 맛있는 간식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민준 씨의 어머니께서 각 요리에 담긴 의미를 다정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곳의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 그리고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소중한 방법임을 배웠어요. 피크닉 내내 웃음과 다정한 대화, 행복한 순간들이 이어져서 제 마음이 가볍고 즐거워졌어요. 같은 오후, 저는 한복이라는 전통 한국 옷을 입어보는 멋진 경험을 했어요. 한복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졌고 밝고 경쾌한 색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보니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복을 입으면서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생동감 넘치는 정신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한국어 단어와 표현들을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연습도 하고 동네를 아침마다 산책하면서 현대적인 카페와 작은 전통 상점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겼어요. 저는 이곳에서 안전함과 포용, 그리고 영감을 받으며 점점 저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단지 풍부한 역사를 가진 곳일 뿐만 아니라 제게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터전임을 깨달았어요. 어떤 경험이든 고대 궁궐을 방문하든 한강가에서 피크닉을 즐기든 저는 점점 더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제 노트에 오늘 본 풍경과 느낀 감정을 간단한 단어와 스케치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저는 때때로 편안한 곳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놀라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점점 더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안고 일어났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제게 완전히 변화를 가져다 주었음을 느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열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파트 밖으로 나서자
부드러운 햇살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거리에는 분주하게 사람들이 오가고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어요. 그날 저는 다시 민준 씨를 만나 한강을 따라 긴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한강은 맑은 파란 하늘 아래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높은 건물들과 푸른 나무들이 물 위에 아름답게 비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민준 씨와 함께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희망과 꿈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었어요. 민준 씨께서 엘로디 씨, 이제 당신은 한국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당신의 미소만 봐도 이곳이 집처럼 느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제 심장은 기쁨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정말 이곳에 속해 있다고 느꼈어요. 그 후 오후에 저는 도심 속 작은 미술관을 방문했어요. 미술관 안에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여러 그림과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하나하나의 작품을 오랜 시간 감상하며 그 안에 담긴 간단하지만 강렬한 인생과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느꼈어요. 한 예술가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께서 자신의 작품이 한국의 일상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예술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세계가 창의성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녁이 되어 저는 동네 공원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 참여했어요. 가족, 친구, 그리고 낯선 분들까지 모두 모여 한국 전통 축제를 즐기고 계셨어요. 축제에서는 신나는 음악, 즐거운 춤, 재미있는 게임,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크게 웃었고 그들의 즐거운 목소리가 공원 전체에 퍼져서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또한 여러분과 제 이야기를 나누며 한때 한국에 대해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이곳의 따뜻한 품에 안겼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전했어요. 그분들의 다정한 미소와 격려의 말씀은 제 선택에 더욱 자신감을 주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곱씹어 보았어요. 처음에 한국을 단지 먼 휴가지로만 생각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순간이 사랑과 우정,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민준 씨와 만난 따뜻한 기억, 만난 가족들과 친구들의 다정한 마음,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함께 아우르는 아름다운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렸어요. 저는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기쁨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제 새로운 집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배우고 사랑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제 여정은 제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알려주었어요. 걸음마다 저는 밝고 즐거운 미래를 이곳 한국에서 만들어가고자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날들을 희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